종부세만 가지고 굉장한 부담이 되려면 아주 많이 부담이 된다 하려면 한남더일 갖고 있고 아리팍 갖고 있고 뭐 어디 토지도 갖고 있고 이 정도 되면 한 2, 3천만 원 내요. 네. 그분들 부담되죠. 부담되네요. 그분들은 네. 상속세는 우리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아서 전 세계 2위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보유세는 왜 선진국하고 비교를 안 해요? 보유세는 낮은 편이에요? 많이 낮은 편이에요. 많이 낮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보면 참고해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 네, 보유세 비중은 좀 많이 낮고 네, 그 거래세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이건 아마 다수라고 제가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거래세는 좀 낮추고 보유세는 좀 올리자. 살펴보고 우리 김 원장 기자님께서 상속세, 증여세 요 관심이 과거부터 참 많으셨던 네, 것 같습니다. 상속을- 꼭 그런 거 못 받는 사람들이 그건 아니 저 종부세하고 보유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종부세가 고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가 고지가 됐는데 별로 관심 없으신 거 보니까. 네. 요거는 뭐 우리 국민의 2% 이야기니까. 네. 네. 그 종부세 고지가 종부세 됐고. 얼마 내셨어요? 네? 얼마? 아니 저는 대상자 저 말해도 아이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네. 저는 대상자. 네. 아니고요. 대상자. 네. 그 정부가 이제 뭐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저는 이 표현도 이제 꼭 우리 국민을 나누는 것 같아서 정부 어쨌든 이제 한 5년 동안 한 20조 정도 뭐 넉넉한 분들 세금을 많이 줄여줘서 세수가 많이 펑크난다 이야기는 뭐 다 아는 이야기고 그런 과정에서 종부세도 많이 약화를 시켰는데 한 5% 정도 늘었어요 세액이. 네. 그래서 한 5조 원. 5조 원 정도 우리가 많이 거둘 때 7조 5천억 정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5% 정도 늘었는데 왜 늘었냐면 이것저것 다 낮춰 기준안을 종부세 걷는 방식을 계속 낮추고 있지만 네.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것도 잡아놓고 있고 또 공시가율을 계속 해마다 현실화시키는 것도 잡아놓고 69%에서 잡아버렸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게. 그런데도 왜 조금 요만큼 올라갔느냐?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네, 또 올랐죠. 특히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고 뭐 서울의 일부 지역인데 서울의 일부 지역 올라간 데가 주로 종부세 내는 지역이 많이 거기가 다 올랐기 이쪽 때문에 지역이죠. 네. 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무진장 올랐을까봐 걱정했는데 작년보다 4% 정도 올랐네요. 일단 한숨은 돌렸는데 평균적으로 5% 올랐으니까 이분 말은 맞는 거고. 근데 이게 보면 시세 20억 원대 서울 아파트 소유주 A 씨라고 인터뷰를 했던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조금 기자분이 짠 것 같아요. 네. 시세 20억대 아파트는 기자 공격. 네. 혼자서 내면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부부 공동 소유하면 진짜 얼마 안 나올 거예요. 진짜 네, 많이 네, 내도 이 집은 네. 70만 원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종부세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30억 원은 넘어야 네. 그것도 100만 원 부부가 같이 5대5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은 옛날처럼 남편 혼자 소유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시세 30억. 네, 네. 30억 정도 되면 한 150만 원 정도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네. 또 어떤 어느 그 유력 신문에 강남권 일부 단지 종부세 2배 급증 하고 잠실주공 5단지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7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 나왔다 이건데 여러분 생각에 잠실주공 5단지가 과거에 한 4년 전에 22억 하다 지금 30억 하니까 한 3, 4년 만에 한 8억 올랐는데 종부세를 물론 보유세는 따로 내지만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따로 내지만 종부세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정답은 없어요. 네. 한 100만 원 정도 더 내는 게 그래서 2배 오른 게 과한 부담일까? 네, 저는 조금 언론이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기자지만 종부세만 나오면 이걸 막 키우고 싶어해요. 굉장히 부담이 된다. 네.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재산세까지 합치면 부담되는 경우가 많지만 종부세만 가지고 굉장한 부담이 되려면 대한민국에서 집을 여러 채 한 50억, 100억, 2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사실은 중과 구조가 있어서 네. 두 채, 세 채, 네 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내는 건 사실이고 세율도 뭐 지금 정부가 6%에서 5%까지 깎긴 했지만 굉장히 네. 비싼 건 사실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아주 많이 부담이 된다 하려면 한남더일 갖고 있고 아리팍 갖고 있고 뭐 어디 토지도 갖고 있고 이 정도 되면 한 2, 3천만 원 내요. 네. 그분들 부담되죠. 부담되네요. 그분들은. 네. 네. 근데 그런 걸로 사례를 쓰면 국민들이 동의가 안 되니까 마포에 25억짜리가 하려고 하니까 마포에 25억짜리 종부세는 4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는 어떻게 되냐면 무진장 올랐을까봐 걱정했는데 점점점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근데 낼 때 되면 재산세가 그렇죠. 훨씬 이런 더 거는 또 우리 힘든데 발품 경제 네. 최 기자님한테 한번 아니, 더 여쭤보고 말하면 싶어요. 어렵습니다. 네. 네네. 종부세에 대한 실제 이 체감 여론? 여론은 어떨 것 같으세요? 체감 여론이요? 예. 발품 경제 전문가 발품 아닙니까? 경제 전문이죠. 아니 체감 여론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는 사람 중에는 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니 안 할래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문재인 정부 때 진짜 정점을 찍었던 건 맞고. 아 여론이. 그리고 뭐 종부세가 실제로 내는 돈이 엄청나게 네네네. 늘었었고. 2022년에 피크였고요. 그리고 네. 다주택자는 거의 진짜 때려 맞다시피 그때 5천만 원 설이 나온 거예요. 아파트 2개 갖고 있으면 종부세 5천만 원씩 나왔다고. 근데 그게 확 꺾였죠. 지금은 이제 단순 합산으로 가고 중과를 안 하니까 그 실제 내는 금액이 진짜 많이 중과를 하죠. 하지만 조금 조금 중과 세율이 확실히 줄었어요. 두 채 그러니까 있을 때. 지금도 네. 많이 부담돼요. 두채 집을 여러 채 세채 갖고 있을 있으면. 때 중과를 그때는 막 3%에서 막 6% 이렇게까지 계속 되게 많이 줬는데 지금은 확실히 줄어들어가지고 네. 뭐 그때보다야 훨씬 두 집 합친 가격의 3%? 예를 들면 20억, 30억이면 50억에 3%면 그건 그렇지 않고요. 네. 제가 예를 들어 30억짜리 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정부가 이거 미국에서 베낀 제도인데 그 기관마다 자치단 미국은 이제 주마다 이거 세금을 몇 % 때리지 않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쉽게 말해서 그냥 공시지가. 조정하는 비율인데 네네네. 요걸 이제 지금 얼마로 했죠? 65인가? 네. 이렇게 원래는 그것도 한번 바꿨는데 95인데 확 내렸죠. 네. 그래서 30억에 60%라고 가정하면 36, 18 일단 18억이 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1인당 12억까지 공제를 해주니까 그럼 6억 남죠. 여기에 이제 사실은 공시가격이 30억짜리 주택이면 한 22억 정도밖에 안 네, 되니까 네, 사실 네. 처음에 22억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계산 잘못했는데 쭉쭉쭉 내려가서 진짜 30억짜리 주택에 과세되는 건 몇 억 안 되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선진국은 선진국 이야기를 가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속세는 우리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아서 전 세계 2위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상속세는 과세 구조도 이제 구간별 과세도 간단해가지고 딱 비교하면 한국 높냐 안 높냐 높아요. 그냥 간단해요. 상속세 높아서 내리자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유세는 왜 선진국하고 비교를 안 해요? 근데 아. 보유세는 물론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예를 보유세는 들어 낮은 편이에요? 많이 낮은 편이에요.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것저것 감면해주고 뭐 세액공제 해주고 해서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율은 2%에도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이 1.3%인데 네. 우리나라는 2%까지 올라갔다가 2.3%까지 2022년에 올라갔다가 이번 정부 들어 깎아주면서 이게 0.17%까지 선진국은 1.3, 1.4인데 그러니까는 4분의 1, 5분의 1밖에 재산세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정답인가? 근데 사실은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 요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집을 얼마야 하는 것도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호주 같은 나라는 너 이 집이 근데 월세를 얼마를 받니? 렌트를 그것 곱하기 얼마 하면 집값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미국 같은 데는 너 얼마에 샀니? 저 7년 전에 그때 걸로 계산하자. 이런 식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라 해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중요한 뭐 한 8층에 제일 뭐 잠실동에 어디 딱 기준한 다음에 네. 그 옆에 거는 1층 그럼 요거는 한 5천만 원 싸겠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시가격이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공시가격이 지금 현실화하다가 한 69%, 70% 집값의 70% 네. 선에서 멈춰 있어서 그걸 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보는 기준 자체도 나라별로 다 틀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보유세랑 상속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그냥 그 나라 혹은 뭐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어떤 철학 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 네. 보유세는 높고 상속세가 낮으면 네. 니네들이 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걷어갖게 대신 물려주는 거 괜찮아. 근데 만약에 보유세가 낮고 상속세가 높으면 니네 사는 거는 니네 소유로 사는 거 좋은데 대신 물려주지 마라. 이런 그 컨셉 아니에요? 그 말을 100% 받아들이더라도 네. 그러면 상속세 깍지를 말자고 하던가. 저는 상속세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오너들이 태어나자마자 이것만 생각하느라고 경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깎았으면 하는데 보유세 같은 경우도 늘 말씀드리지만 보유세가 한참 올라가다가 좀 버틸만해지니까 지금 대치동에 가면 성경, 미도, 우성 이런 정말 전부죠. 어르신들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이들 대학 졸업하고 이미 장가 다 갔는데도 보유세를 버틸만하고 이분도 소득도 없는데도 한 1년에 뭐 재산세 한 1,000만 원 나오거든요. 종부세 합쳐서. 네. 그 정도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선진국은 40대 50대에 소득이 정말 높을 때 코어 지역에 살다가 네.
보유세 부담이 높아서 또 시작되니 뭐 어르신 시작이니까요. 지방 배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르신들 다 밖으로 쫓아내자. 아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여기 뭐, 살고 싶다고요. 하여튼 아니, 뭐 제가 어디 좋은데 산다고 너무 했냐? 가까운데 우리 엄마 살던 집을 살게 해달라고. 그게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네. 늘 강조드리는데 그래서 네, 젊은 네. 사람들이 좋은 지역으로 소득이 높은 분들이 또 좋은 지역으로 가고 네. 네,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정프로님 말씀처럼 네. 사실은 세금에는 철학도 들어가 있는 예, 거고 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네. 규정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우리 세제가 사실 세제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나라는 없어요. 맞아요. 매년 바뀌고 매년 바뀐 세제집만 공부하느라고 이만큼씩 책이 필요한 나라예요. 올해 한 달 지나면 또 바뀌어 이번에 세법 개정이 또 세무사들만 되니까요. 좋아. 그러니까요. 아니 세무사들도 자기 전문 아니잖아요. 몰라요. 몰라. 아, 그래요? 하도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몇 년도에 뭘 했는지를 다 확인해가지고 그때 법을 다 적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기회 나올 때마다 네. 이 국민들에게 뭘 던져내고 한번 고민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여론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요? 여기서든 어디서든요. 여기선 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안 그래도 그게 아니, 왜냐면 큰일을요.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도 네.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 합쳐가지고 보유세 아닙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보유세가 낮은 거야, 높은 거야? 이게 하나 문제고, 그럼 집 하나를 놓고도 그러면 보유세가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걸까? 아니면 거래세가 낮고 네, 높은 게 거래세가 중요한 너무 걸까? 높죠, 여기. 이걸 나의 재산 취득해서 이제 거주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투기의 대상으로 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취득록 그러니까 보유세는 높아도 좋은데. 거래세는 낮춰가지고 뭐 내가 내 돈 내고 돈 있으면 살게 하되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좀 편안하게 하자. 그래야 거래가 활발하다. 지금은 팔려도 못 팔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투기가 뭐냐면 이익이 확실하니까 투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익은 나중에 거래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미래 가격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미래 가격을 통제해서는 답이 없고 처음부터 손실을 확정 지어줘야 투기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즉 이 판에 들어올 때 엔트리 피가 높으면 투기가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록세를 세게 걸어야 투기가 잡힌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기형적이에요. 어떤 때는 종부세가 확 높았다가 또 이제 정권 바뀌면 공정가격시장 비율 조정하고 미래도 쭉 낮춰냈다가 또 투기 위험할 것 같으니까 거래세 관련해서 중과세를 올려놓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안 팔지도 못하고. 입장료가 근데 비싸지면 네. 그 입장료 포함해서 집값이 올라가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일단 근시안적으로 올라가 야 취득세 올려 뭐 이런 거고 팔고 싶은데 갑자기 너무 많이 벌어서 양도세 올려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래가지고 사실은 세제 관련해서 제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떠나서 네. 하나의 흐름으로 이제는 좀 논의가 좀 집중돼서 음. 우리 사회 철학이 한 번쯤은 정립이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지할 때 선진국이 정답은 아닌데 우리가 의지할 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보면 참고해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 네, 보유세 비중은 좀 많이 낮고 네, 그 거래세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이건 아마 다수라고 제가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거래세는 좀 낮추고 보유세는 좀 올리자 이런 부분 거래세를 낮추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는 없어요. 근데 네네. 그 거래가 우리 사고 팔 때 세금이 있으면 거래가 자꾸 왜곡돼. 우리가 사실 살아보면 아, 집 팔고 싶다, 사고 싶다 해도 이게 거래세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새로운 집 사면 취득세 15%. 진짜 10억짜리 비싸다. 집 사면 1억 5천을 세상에 최대 1억 5천을 내니 각 나라마다 부동산 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세제 정치가 어떻게 와 있냐에 따라서 다 그 나라만의 네. 토토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보유세가 선진국보다는 많이 낮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GDP 대비해서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의 비중이 우리는 1.23%예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많이 잘 사는 선진국들은 한 2% 가까이 되고 우리하고 비슷한 GDP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 이탈리아, 뭐 호주 정도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사는데 스페인 정도가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별로 안 높거나 이탈리아는 심지어 더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세율은 낮은데 네. 자 미국은 너는 보유세 얼마 내니? 2%나 내니? 나는 0.5% 내. 난 세금 조금 내 하고 봤더니 상당히 높아. 왜냐? 집값이 높으니까. GDP에서 집값이 차지하는 비용.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주택 시가총액 계산을 해보면 이거 한국은행 통계로 나오는데 네. 우리는 이게 3배가 넘을 때도 있어요. 선진국은 2배, 2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세율은 요만큼 낮은데 그럼 난 재산세 조금 내겠네 하고 보니까 요만큼 내는 거야. GDP 대비하면 뭐 결코 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집값이 높으니까 세율이 낮아도 또 세금은 요만큼 올라가기 그러네. 때문에 GDP 대비해서 보유세로 하자면 우리는 선진국보다는 조금밖에 안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 네. 그 요건 대신 뭐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얼마든지 좀 편하게 가공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상황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다고도 할수 그렇죠. 있고.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이야기할 때 보면 한 사람은 요쪽 팩트만 떼서 이야기하고 네. 또 이제 보수 신문이나 저 여당에서는 꼭 요 뒷부분 그렇겠네요. GDP 대비해서 보유세 비율 아. 뭐 이것만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런 걸 보셔야 좀 돼요. 알아야 네. 그죠? 아, 저 사람이 이런 근거로 얘기하는구나 정도는 알 텐데 이 사람 분명히 같은 팩트를 갖고 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할까 가끔 헷갈릴 때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이런 경우에 그렇게 다르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네요. 비싸다 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면 뭐예요? 세제를 세금을 피할 고쳐 수가 나가야 없어요. 되는데 박진영 말처럼 그냥 내면 됩니다. 이런 건 그냥 맨날 해마다 그냥 뭐 뒤죽박죽 네. 되면서 큰 틀의 흐름은 알겠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네. 굉장히 이건 참 의미 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두 전문가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뭐 역시 최은경 기자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요거 뉴스 짧게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예. 첨단 반도체 장비와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바이든 정부가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 제재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한 장비뿐만 아니라 한국,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에서 만든 장비도 수출을 못하게 돼 있다 중국에. 아니 HBM은 우리나라가 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마 대상인 것 아니, 같은데. 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를 지금 중국에 못 팔게 제한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한다고 미국이? 합니다. 거기 네. 미국 기술 들어갔다는 거 미국 그 기술력이 들어갔거나 들어갔겠지. 이건 들어간 건 이제 설비까지 포함해서 네. 반도-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당연히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등등이 이제 대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네. 근데 오늘 또 뭐 대통령실이나 이제 기사들을 보면 뭐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AI 관련 HBM들은 이제 사양이 낮은 거니까 아마 하이닉스는 안 하고 있을 걸요. 삼성전자만 주로 네. HBM 2세대 하고 있지 않을까. 음. 하이닉스는 뭐 지금 엔비디아의 저 HBM3 사실상 2가 주력이니까 팔고 있는 게 별로 없다. 삼성전자는 좀 저가 참 네. 어쩌다 삼성전자가 근데 이제 이제 그거 영향을 받겠죠. 네. 영향을 받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최 기자 이야기한 것 중에 저는 어느 부분을 이렇게 밑줄 짝 할까 보면 바이든 행정부 정확하게는 이제 상무부의 허가를 받은 승인을 받은 제품만 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이건데 네. 이건 진짜 이거 저 같은 이제 옛날 기자 입장에서 5년 전, 10년 전 WTO 체제에서는 이거는 뭐 예. 바로 제소가 뭐야 이런 주장을 하면 그러면 바로 그러면 너희도 한국 기술, 일본 기술, 독일 기술 들어간 차, GM, 포드 뭐 아무것도 수출하지 마.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뭐 미국이 그 한국 기술, 일본 기술, 독일 기술 없는 차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 차 안에 수천 가지의 그렇겠죠. 이 모듈이 들어가는 이 부품이 들어가는데 근데 뭐 미국이 지금은 하자 그러니까 아무 그리고 일도 트럼프는 아직 들어서지도 않았고 그러니까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렇게 때려버리니 얼마나 우리에게 혹독한 채찍이 기다리고 있을지. 네.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무거운 뉴스라고 생각을 이 하거든요. 뉴스가. 그럼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오늘도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것처럼 생각되는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또 이제 왜곡된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너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너무 싸서 반발 매수나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제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격이 안 떨어지네? 그럼 뭐야?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안 떨어진 걸 보고. 맞을 걸 이미 아예 맞았다. 그러니까 저는 정리가 그렇게 볼 됐구나.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잔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SK는 미국에다 파니까 상관없어. 그렇다고 칩시다. SK는 그렇다고 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거기 어차피 저가 시장이고 범용이고 언젠가도 중국에 잡힐 것들이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그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당장이 중요한 건 아니라도 그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 고품격 이제 고부가 가치 쪽에서 경쟁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 시장을 날려버리면요. 그럼 이제 그쪽만 이제 심해지네. 여러 업체들이 거기서만 경쟁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못 살아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생되는 문제를 고려하다 보면 무조건 악재입니다. 근데 이제 뭐 불확실성 해소됐으니까 괜찮다. 오늘 주가 방어했으니까 괜찮다. 이런 거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두고두고 사실은 좀 입맛이 씁쓸하고 우려할 부분이 있는 기사다 이렇게 봅니다. 기존부터 이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승인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는 계속 승인 받아가지고 이제 첨단 설비도 우리 시안이나 다렌 이런데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공장이 미국이 5개인가 6개나 있을 거예요. 중국에? 근데, 네. 중국에. 근데
거기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설비 넣어야 되는데 넣을 때마다 음. 미국에 도장 받아서 넣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로 이제는 저사양의 진짜 범용 네. 커머더티밖에는 만들지 못하는 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중국이 첨단 반도체로 AI 같은 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수하고도 연결되고 아. AI가 군수로 연결되니까 이게 이제 네네네. 국가적 사업이 돼 버렸어요. AI가 AI를 잡으려면 네. HBM을 잡아야 되고 근데 중국은 또 뭐 다 우회로 다 수입해갖고 쓰고 있잖아요. 자기들 기술력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짜 이게 누르는 힘과 그것을 빠져나가려는 중국의 힘과의 싸움이죠. 네. 아, 그거 누를 수 있나?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의 이 봉쇄 조치가 네. 틈이 많고 우회로가 많아서 네. 성공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포위망을 좁혀가겠다 이런 조치들이 계속 나오는 근데 이번 거죠. 제재에서 일본하고 몇 군데는 빠졌다면서요. 거기는 이제 미국이 승인해 주면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은 안 된다 이렇게 이름이 올랐고 네. 이런 부분도 정부가 잘한 이게 기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정부가 잘하면 할 수 있다. 정부라고 애쓰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 말했지만 네. 그 이번에 저 정부 효율성위원회 그 앨런 머스크랑 같이 된 사람이 트위터 올려가지고 우리 그날 주가 박살났잖아요. 삼성전자, 네, 네. 하이닉스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칩스법 밀어내기 아. 하고 있다고. 그 밀어내기 한 데가 8조 원 받은 저 뭐야 TSMC란 말이에요. TSMC는 야 저 서둘러 가지고는 보조금 도장 딱 받아가지고 8조 원 네.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요런 거 어떻습니까? 우리도 받을 돈 있는데. 대통령이 트럼프와 이제 골프를 칠 텐데 그 공의 마커 있잖아요. 공 자리를 표시하는 그걸 이제 칩으로 반도체 칩으로 이렇게 딱 누르는 거예요. 아 그것보다는 마커를 조금 더 핀에 가깝게. 가깝게 원칙이 이게 붙여줍니다. 예. 아 그렇게 하는 게 더 네. 낫겠다. 예. 기분 좋게 그런 거 양보하고 대신 우리는 오비 반도체 내고. 관련해서 좀 우리 얻어낼 거 얻어내자. 예, 그런 전략입니다. 그 플로리다의 어디죠? 말하라고. 마라라고 해서 골프나 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골프 벙커에서 치는 거 한번 너무- 살짝 이렇게 넘어지 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근데 이 모든 상상이 골프를 쳐줘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입장료가 얼마일지가 정말 아 골프장이죠. 그러니까요. 걱정이 저번에 되는 것도 그, 있겠네요. 그 미국 가서 노래 한 번 하는데 입장료가 수십조 우리가 미국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골프 한 번 쳐주는데 얼마를 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아니, 뭐 그렇게까지 농담인데 말하면 또 트럼프 골프 치는 거 보니까 네. 잘 치죠. 골프장 소유주인데 잘 치죠. 그 나이에 어마어마하게 잘 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폼은 못 봤으나 아, 대신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맹렬 훈련 8월부터 연습 많이 했어요. 따라갈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우리 김원장 기자님을 보내는 게 낫다. 아 아니, 골프의 저- 신 김원장. 저 잘 못해요. 네. 숨겨진 왜 이렇게 골프의 맨날 신. 저는 개인을 공격해요? 골프의 신 저 잘 김원장. 못해요. 박시동. 아주 네. 초보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잘 치시는구나. 자, 네? 하여튼 골프 외교라도 어떻게 좀 잘 돼서 우리 기업들 또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네. 하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마지막 아이템까지 이렇게 소화한 날이 참 와, 얼마 만인지 체화한 시간 모르겠습니다. 너무 네. 훌륭합니다. 아주 예.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오늘 두 분 되게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일정 따로 없으시고요. 광고 없이 가도 괜찮습니까? 갑자기 걱정되네. 이번 광고요? 오늘 광고. 오늘 광고 없으셨어요? 광고 좀 오늘은- 따오세요 좀. 아 이럴 수가. 네. 그러면 하나 하겠습니다. 저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최고의 기술로 열심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선 광고 후 정산 시스템으로 예. 좋습니다. LG 엔솔 정말 명태균이야? 최고예요. 자 이제 LG 엔솔 직원들 분명히 봤을 겁니다. 빨리 위에 상부에 보고하셔서 장르만 여의도 광고팀에 연락하시라고. B2C로 가면 안 돼요? B2B 너무 센데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슈퍼챗 네. 지금부터 열심히 쏴주시기 바라고. 정말 슈퍼챗 안 바라고 아이, 구독 예, 좋아요랑 그래, 좀 그래. 아이, 눌러주세요. 그래. 우리도 20만 정말 하고 합의합시다. 싶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는 그럼 슈퍼챗 대신하겠습니다. 네. 자 많이 좀 가시기 전에 눌러주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